출퇴근길 수요가 골드라인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김포시가 올해 새로운 버스 노선을 도입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70번 버스를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오는 3월 말이면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사의 철도 면허 기간이 만료됩니다.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천시는 아직도 철도 운영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실내 마스크 부분 해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노동상담소를 찾은 인천 지역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임금 문제를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 이상은 퇴직금과 임금 체불 문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파에 휩쓸려 열차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힐 때까지 버티는 골드라인 출퇴근길. 김포 시민이라면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는 도시철도 혼잡도 문제를 잡기 위해서 올해 김포에 처음 도입된 버스 노선이 있는데요. 바로 매일 아침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70번 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이세진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오전 6시 반. 김포 시민들은 일찍부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정류장에 줄지어 들어오는 버스들 사이로 파란색 저상버스 한 대가 섭니다. 출퇴근길 골드라인의 대안으로 신설된 70번 급행버스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출근길 70번 버스에 탑승해봤습니다. 종점인 걸포 북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 특별 수송 목적인 만큼 5개 정류장만 정차합니다. 출근 시간이 많죠. 지하철 가끔 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버스가 생긴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객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골드라인 타고 다녔었는데 이 가방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편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이거 타고 있어요. 이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일찍 나오면 한 5분에서 10분 차이는 있는데 좀 편하게 앉아서 가니까 그게 좀 크고 좀 분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출근길 정체 김포공항역까지는 평소보다 5분 정도 지체됐지만 내부는 쾌적했습니다. 운행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하루 평균 100명에 머물던 승객 수는 이제 3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골드라인 혼잡도를 개선하려면 승객 수요를 더 끌어오는 게 관건입니다. 봄 학기가 되면 다시 또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조금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어느 정도 배차 간격을 더 타이트하게 좀 간격을 줄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탑승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번 버스는 내년 골드라인 열차가 추가 투입될 때까지 운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버스 승객 수요가 많은 시간대의 경우 기존 15분 배차 간격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3월 28일이면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사의 철도 면허 기간이 끝납니다. 철도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부천시가 아직도 철도 운영사를 정하지 못해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을 인천교통공사에 맡긴 바 있습니다.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해 차량을 추가 투입하면서 기존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부담을 보여 인천교통공사에 일정 기간 운영을 맡긴 것입니다. 부천시는 인천교통공사에 철도 운영을 맡긴 동안 기존 철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다시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을 맡도록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관제 시스템과 철도 운영을 한 곳에서 맡아야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시각에서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면 새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시설을 위탁 운영 가능한 기간이 10년인데 2012년 개통 이후 10년이 지나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당초 건설 협약에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지난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법정 판결이 끝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인천교통공사의 7호선 부천 구간 철도 면허 기간이 3월 28일 끝난다는 것입니다. 면허 기간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부천시가 철도 운영사를 정하지 못하자 지역사회는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중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뒤늦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광위는 최근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인상 등이 반영된 중재안이 나와도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운영 의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부천시는 매해 100억 원이 넘는 철도 운영 적자 속에 운영비 인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천교통공사가 7호선 철도 운영을 연장해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면허기간 종료로 철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운영비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한 부천시는 아직까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입장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7호선 부천 구간 철도 면허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부천시가 철도 운영사를 정하지 못해 지역사회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인천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3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화와 옹진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 추진도 요구했는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할 목적으로 지난 1983년에 제정됐습니다. 수도권의 범주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 지역으로 규정했으며 이들 지역의 인구와 산업시설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4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부분 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지난달만 해도 방역당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시기상조라고 본 바 있습니다. 이 해제 시점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해 설정했던 4가지 지표 중에서 3가지가 충족되었고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고 또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하면서 권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증가와 고위험군의 중증화 위험 증가에 대한 예방과 감시가 중요하겠는데요.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높은 전염력으로 매일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상당수 중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의무화 해제 이후 인구 집단의 면역력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대응은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철이고 의무화가 해제되어 감염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량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고 또 변이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대유행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바이러스에 노출되시면 감염될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즉 추가 개량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또 감염 후에 수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감염을 예방해주는 중화항체가가 감소하게 돼서 여전히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요.
바이러스 전파와 복제 과정에서 면역 회피력을 가지게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유행하게 되면 다시 감염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 변이까지 유행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작년 3, 4월과 7월 그리고 이번 겨울 오미크론 유행 양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재유행 시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유행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XBB 1.5와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 가능성, 그리고 학교 개학 이후인 아마도 3, 4월경 감염 인구의 증가, 그리고 중국과 같은 해외에서의 재유행 양상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등의 위험성이 남아 있어 보여서 당분간은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마스크 벗고 생활할 때 좀 유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마스크 착용 이외에도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겠는데요. 우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감염 예방 효과, 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 하는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 그리고 바이러스 배출량과 기간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밀폐 밀집의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실내 환기와 또 사람들과 한 1, 2m 정도 거리 두기, 또 손 씻기 등이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 등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비말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높으신 어르신, 또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고위험군 분들이나 또 고위험군을 대면 접촉하시게 되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의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내 마스크가 부분 해제된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지난해 노동상담소를 찾은 인천 지역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임금 문제를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지난해 부평과 남동, 공항상담소에서 진행된 상담 3,500여 건 가운데 임금 관련 문제가 33%가량 차지하는 1,16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임금 때문에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의 22.9%는 퇴직금, 19.9%는 임금 체불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또 15.6%는 연차 수당을, 12.9%는 시간 외 수당과 관련해서 상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임금 문제 다음으로는 산재, 노동 안전이 11.7%인 413건이었고 근로시간과 절차, 해고 징계와 4대 보험, 실업급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가운데 54.5%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었습니다.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 30분쯤 계양구 다남동의 한 빌라에서 7만 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당시 피자 배달을 마치고 옆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은 피해자 B씨가 방법용으로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